거의 동시에 소매치기가 내 가방을 찢고 나는 동시에 가방을 잡아당긴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나 언니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안 뜨는 해가 좀 떴길래 카메라를 좀 켜봤거든요. 지금 현재 시간이 6시 15분입니다. 실시간으로 해가 어떻게 지는지. 아니, 요즘 6시 반, 7시쯤 해가 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해가 지면서 이 방향이, 조명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는 것도 나름의 오늘 영상의 재미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지난번에 이어서 소매치기 실제로 들은 썰이랑 제가 소매치기 당할 뻔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아니 지난번 영상을 올리고 나서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소매치기 이야기를 좋아해 주시는군요. 오랜만에 조회수가 오르는 거 보면서 제가 또 약속을 지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해서 후속 영상을 최대한 빠르게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를 좋아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다들 소매치기가 얼마나 무서우면 이 이야기에 이렇게 관심을 주시는 건지 이게 좀 약간 씁쓸한 기분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들었던 그리고 제가 겪을 뻔한 소매치기 사례들을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면서 과연 소매치기들은 어떤 방법으로 한국인을 털었는가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제가 경험한 소매치기 썰들을 오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린이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게 내가 외국인 친구들에게서 들은 소매치기 썰을 풀고 싶어도 없어요. 제가 외국인 친구의 비율과 한국인 친구의 비율이 꽤 비슷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절대적으로 소매치기를 당하는 비율이 내 한국인 친구들 비율이 높기 때문이지 않나 궁예를 해봅니다. 아니 왜냐면 다른 제 친구들과도 솔직히 뭐 한국 친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아시아권 친구도 있을 거고 남미권 친구들도 있을 건데 그 친구들이 소매치기를 당한 경우는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한국인들이 어떻게 유럽에서 털렸는가를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한번 되새겨봤어요. 되새겨보니까 내가 호주에서는 소매치기 썰을 들은 일이 없는 거예요. 아마 호주는 유럽보다는 소매치기가 좀 적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소매치기는 못 들어봤는데 강도 비슷한 건 들어봤거든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영국 런던 펍에서 가방을 털린 제가 아는 언니 이야기입니다. 이건 직접 들은 건데 이건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를 해보면 저랑 친했던 언니가 같이 공부하던 어학원 친구들이랑 밤에 같이 펍으로 놀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펍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 한국은 테이블에 앉아서 주문을 하잖아요. 근데 펍은 테이블에 앉아는 있는데 주문을 받으러 오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뭐 받으러 오는 데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그냥 친구들끼리 놀러 나가는 펍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음료를 직접 바에 가지러 가야 돼요. 그래서 음료를 바에 가지러 가서 음료를 가지고 와서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수다 떠는 그런 곳이었는데 특히나 그날은 이 언니가 그날따라 유난히 친구들하고 합이 엄청 잘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까지 친구들이랑 테이블에 앉아서 수다를 떨었어요. 아마 영국 펍이 대부분 한 2시, 새벽 2시까지는 운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참 수다를 떨면서 놀다가 갑자기 기분이 쎄해서 뒤를 돌아봤는데 왜 가방을 의자에 이렇게 등받이에 이렇게 걸쳐놓은 거예요. 근데 그 가방이 사라진 거죠. 이게 문제가 가방을 잃어버린 것도 잃어버린 건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여권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여권이. 그러니까 물론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여권을 분실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근데 이게 유학생일 경우에는 더더욱 문제가 커져요. 왜냐? 학생은 여권에 비자 스탬프가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언니는 잃어버린 여권을 다시 갱신하고 비자 스탬프를 다시 받고 하느냐고 그것만을 해도 몇백만 원을 다시 썼어야 했던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절대로 여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돈이나 물건을 잃어버리는 걸로 끝나지만 여권은 다시 갱신하고 특히나 비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돼. 그러니까 비자 내가 발급을 받으려고 했던 초창기에 했던 프로세스를 그대로 다시 해야 되는데 여기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비자가 다시 발급이 될지 안 될지가 미지수입니다. 특히나 되게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한국은 여권 파워가 뭐 전 세계 2위다, 3위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많아요.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도 훨씬 많고. 그래서 이게 블랙마켓에서는 엄청 비싼 값에 거래가 된대요. 한국인 여권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2번인가 3번인가 잃어버리게 되면 외교부에서 주의 요청으로 여권 발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건 규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게 여권을 어쨌든 발급을 받는데 어려워지고 까다로워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긴 해요. 아니 만약에 이 사람이 잃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걸 만약에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블랙마켓에 팔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권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해드릴 얘기는 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맥도날드에서 카메라 가방 훔쳐간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아는 신부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요? 그래서 신부님이어서 브라이드 아니고 프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페인에서 스페인어 공부할 때인데 그때 같은 학원에 신부님이랑 수녀님들이 같이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다 한국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무래도 파견으로 다른 국가에 가실 일들이 있으셔서 그런지, 그러니까 저랑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스페인 교구에 파견 오셔서 수행 중이셨던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다른 나라 또 다른 성당으로 또 파견을 가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세상 살면서 그러니까 유일하게 종교에 귀의하신 분들하고 있었던 접점이었거든요. 좀 신기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분들 말고 다른 종교에 귀의하신 분들이랑은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그때가 좀 유일했습니다. 아무튼 그분 중에 한 신부님 얘긴데 이 신부님이 그 다른 친구분이랑 같이 놀러 나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뭔가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뒤쪽에서 이렇게 앉아있던 곳 반대쪽에서 되게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잠깐 고개를 솔직히 그게 뭐 몇 초나 이렇게 잠깐 이렇게 고개를 돌렸는데 이렇게 저게 뭐지? 하고 체크하고 자꾸 돌아온 사이에 신부님 옆자리에 뒀던 카메라 가방이 사라진 거예요. 왜 우리 이게 의자에 앉으면 의자 바로 옆에 카메라 가방을 뒀는데 이게 솔직히 그 옆에 잠깐 이거 보는 거 몇 초나 걸렸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이에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전 영상에도 얘기했듯이 소매치기는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소리를 낸 것도 훔쳐간 것도 같은 조직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을 끌고 나서 물건을 훔쳐가는 거죠. 이게 아마 이 신부님이 자리에 앉았을 때부터 아마 계속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 무리가. 그래서 기회를 보고 지금이 기회다 해서 그 다른 조직원들이 큰 소리를 내고 바로 옆에 있던 소매치기가 그걸 훔쳐간 거죠. 그 덕분에 그 신부님은 카메라 가방에 있던 그 카메라랑 렌즈랑 이 몇백만 원이 되는 물건들을 say goodbye 하셨어야 했죠. 이걸 다시 어떻게 찾아요, 그거를. 이미 들고 다 도망갔을 텐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 케이스 스터디로 배울 수 있는 건 그러니까 비싼 물건이 든 물건은 그러니까 비싼 물건이 든 가방은 몸에서 떼어놓지 않는다. 옆에 둘 거라면 그 가방 끈이라도 팔에 걸어 놓으셔야 돼요. 언제 어떻게 가져갈지 모릅니다. 진짜로. 생각해보세요. 몇 초 봤는데 사라졌어요. 그 정도로 손기술이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게 더블린 워홀 모임에서 들었던 거예요. 이분은 남자분이었는데, 어느 날 더블린 그 오코널 스트리트 시내에서 핸드폰으로 지도를 보고 있었다 그랬나, 메시지를 읽고 있었다 그랬나, 아무튼 거리에서 핸드폰을 읽으면서 걷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핸드폰을 그대로 낚아채서 막 도망을 가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때가 한낮이었어요. 심지어 이게 밤도 아니고 한낮이었어요. 한낮이어서 그리고 이분이 남자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소매치기를 그냥 달려서 뒤쫓았대요. 왜냐면 자기도 모르게 이걸 정말 본능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뒤쫓았는데 이 남자분이 달리기가 빨랐는지 그 소매치기가 달리기가 느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소매치기가 거의 잡힐 거리까지 왔었대요. 그런데 이때가 그 리피강, 아마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냇가 수준이긴 한데 그 리피강이라는 강 위로 다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리를 건너가는 도중이었는데 갑자기 이 남자가 자기가 잡힐 것 같으니까 핸드폰을 그냥 이렇게 강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강에 던져버리면서 이게 쫓아오신 남자분이 되게 어이없는 표정을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정말 빈손 보여주면서 이러고 가버렸대요. 진짜 소매치기들은 양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진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해드린 얘기랑은 반례로 들려주는 얘기인데 이거는 어떤 한국 여성분이 더블린에서 겪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 말고 전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소매치기를 하는 놈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왜냐면 정말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스토리라서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더블린에 있을 기간에 더블린 곳곳에 오범지대라고 분류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해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도 그 지역이 위험하다라고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무서웠던 게 제가 살았던 곳이 그 일이 일어난 곳이랑 되게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더블린이 그러니까 구역으로 더블린 1, 뭐 더블린 2 이런 식으로 해서 넘버로 매겨지거든요. 그래서 숫자로 매겨지는데 제가 그 더블린에서 살 때 그 마지막으로 살았던 곳이 더블린 8이었어요. 더블린 8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10년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살았을 때까지만 해도 거의 약간 우범지대였어요. 그래서 다들 그러니까 거기 살 때는 저도 좀 조심해서 다니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일이 일어났던 게 몇 블럭 안 떨어진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 일을 겪으신 분이 제 친구의 친구였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분이 유학생인지 워홀이셨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분이 그 알바를 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바를 하시고 밤도 아니고 그 저녁 시간대에 집에 오시잖아요. 집에 오셔서 그 아파트 같은 공동 현관문을 이렇게 열쇠로 열려고 하는데 웬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이게 자기도 모르게 핸드폰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열쇠를 뺏길까봐 그랬는지 왜냐면 그분도 나중에 얘기하시고는 자기도 너무 무섭고 놀라서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핸드폰을 이렇게 감싸지면서 이렇게 뒤로 물러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제스처를 취하니까 갑자기 이 남자가 달려들어서 이 여자분의 얼굴을 이렇게 때린 거예요. 얼굴을 이렇게 때리고 핸드폰이랑 가방을 들고 도망쳐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물건을 뺏긴 것도 뺏긴 건데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아일랜드를 떠나셨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근데 너무 이해가 되고 그럴만 해요. 그 앞에 다른 케이스랑은 달리 더블린에서 들은 이 이야기들은 어떻게 내가 조심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특히나 이 사건은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 남자분 그 핸드폰을 뺏긴 남자분은 그 오코넬 스트리트라고 해서 한국으로 치면 명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주 대낮에 명동 한복판에서 누가 내 핸드폰을 들고 튄다? 이건 한국인으로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리고 집 앞에서 열쇠 꺼내고 있는데 갑자기 강도로 돌변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 물건을 가져간다? 이거는 뭐 어떻게 내가 뭐 조심하고 피한다고 해서 겪지 않을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정말 그분의 운이었던 거죠. 이분은 뭐 어떤 잘못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난 거죠. 어떻게 뭐 자기가 뭐 어떻게 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네 번째로 해드릴 얘기는 그 체코 프라하 트램에서 그 백팩에 있던 현금 봉투를 털린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가 그 전 영상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프라하 있을 때 같이 일하셨던 분이 겪은 얘기예요. 이거는 이분이 프라하에서 나름 가이드로 연차가 좀 쌓이고 나서 겪은 일이라고 하는데 이 프라하 가이드 같은 경우는 뭐 유럽을 생각했을 때는 버스를 대지를 해서 그 버스를 투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이드를 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면 프라하는 대중교통도 싸고 그 대중교통이 되게 연결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상으로 다니는 트램으로 프라하 여행을 하게 될 때가 많은데 이분도 프라하 트램에서 겪으신 일이에요. 여러분 프라하 여행 가시면 다들 검색하시는 그 프라하 시내 중심가에서 프라하 성까지 모든 관광객이 반드시 이용하게 된다는 22번 트램에서 생긴 일입니다. 그날도 그분은 이제 고객분들을 데리고 프라하 22번 트램을 탔대요. 타면서 타기 전에도 항상 의뢰하는 이야기 했겠죠. 다들 소매치기 조심하세요라고 말하고 프라하성에 다 와가잖아요. 그래서 다 와가서 내릴 때가 돼서 이렇게 문 쪽으로 걸어 나오는데 보니까 백팩 지퍼가 열려 있었대요. 근데 지퍼가 열려 있었는데 다른 물건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왜 손님들이 다 같이 모이면 현금으로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날 당일에 뭐 입장료라던가 아니면은 다들 점심이랑 저녁 먹을 때 음식값이라던가 이런 걸 현금으로 받은 걸 봉투에 넣어놓는데 그것만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여행 가이드들이 분들이 흔히 해주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 백팩을 내 등 뒤로 매는 순간 이 백팩은 공공재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무조건
일단 가까이 오는 사람을 일단 의심을 하시고, 그리고 백팩을 백이 아니라 앞으로 메셔야 돼요. 항상 앞에서 매서 내 지퍼랑 모든 게 내 눈 아래 들어오게. 그래서 제가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크로스백을 들고 다닌다고. 저는 백팩 잘 안 들고 다녀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그랬잖아요. 단 한 번도 소매치기를 당한 적은 없다고. 근데 제가 당한 적은 없는데 당할 뻔한 적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어디서 일어났었냐면 그 런던 마브라치 쪽에서 일어났었는데, 그 마브라치가 그 옥스포드 스트리트 끝쪽에 있어요. 그 옥스포드 스트리트라고 하면 런던에서 거의 가장 최중심가 그쪽이잖아요. 그때 그 런던 마브라치 쪽에서 그 라이브 에잇이라고 해서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되게 대재난이었던 그 태국 쓰나미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을 때 그 무료 자선 모금 공연으로 해서 하이드파크에서 라이브 에잇이라는 무료 콘서트가 열렸었어요. 이때 평소라면 비싼 돈 주고 보기도 힘든 뭐 U2, 콜드플레이, 마돈나, 폴 맥카트니 뭐 이런 사람들 아마 더 많았었는데 지금 기억나는 게 다 그 정도여가지고, 이게 정말 콘서트 티켓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기라성 같은 분들이 나온다는 말에 진짜 거짓말을 아주 약간 보태서 런던에 있는 사람 중에 그 시간에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런던 시내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아예 교통을 통제해서 다 길을 막았어요. 이제 옥스퍼드 스트리트 제일 바쁘고 제일 중심 스트리트라고 했잖아요. 거기를 아예 다 막아서 길거리에 차가 안 다녔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학교 수업이 끝나고 모인 거여가지고, 이제 끝나고 모이니까 이미 사람들은 하이드파크에 이미 꽉 차 있고 들어갈 수도 없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옥스포드 스트리트 건물 옥상 어딘가에 가면 약간 거리가 멀지만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옥스포드 스트리트 메인 거리는 아니고 그 마브라치 쪽으로 이렇게 어떤 그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이걸 올라가서 봐야지 하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내 가방을 찢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의 동시에 소매치기가 내 가방을 찢고 나는 동시에 가방을 잡아당긴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가지고 다녔던 가방이 뭐였냐면 그 숄더백인데 약간 에코백 수준으로 얇고 약간 스웨이드 소재이긴 했는데 거의 에코백 수준으로 얇았어요. 그래서 가방을 확 잡아당겼는데 진짜 가방이 이게 이렇게 숄더백이 있으면은 사선으로 이렇게 쫙 찢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찰나의 순간 진짜 그 칼질 한 번으로 저는 제 가방을 잃고, 이게 확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다 찢어져서 안에 있던 오렌지 주스가 들어있던 병까지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방 안에 있던 제 모든 물건이 다 젖을 정도로 이게 확 찢어서 이게 쏟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칼이 진짜 얼마나 날카로웠던지 가방도 찢어지고 가방 안쪽에 있던 제 오렌지 주스랑 그다음에 제 지갑까지 칼에 찍힌 자국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돈 없는 유학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1년 내내 칼자국 있는 그 지갑을 칼자국 남은 상태로 잘 썼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보여줬죠. 이게 소매치기의 흔적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 모든 가방은 크로스백이라고. 이게 그때의 기억이 아마 약간의 PTSD가 남아서인지,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숄더백을 들지 않아요. 근데 아마 생각해보니까 그때 저를 소매치기 하려고 했던 소매치기도 그 경험이 별로 없었던 소매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많으니까 한번 나도 해볼까? 이런 식으로 약간 시도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어느 정도 스킬이 있는 사람이 가방을 찢은 거였으면 내가 느끼지 못했을 건데 나는 그걸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운인지 아닌지 내 친구들한테 맨날 이야기를 하면 내 친구들이 이것은 운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내 친구들이 맨날 그러거든요. 약간 저 약간 짐승 같은 감이 있다고. 그래서 너의 짐승 같은 감인지는 자기들도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딱 한 번 소매치기를 피했고 그 뒤로는 소매치기를 당한 적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 얘기를 했잖아요. 소매치기들은 밥 먹고 이것만 하고 밥 먹고 이것만 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놈들은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여행자다. 여기 사는 사람이다. 이런 걸 되게 빠삭하게 정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소매치기 당하시는 건 이것이 올해 내 액땜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례들은 여행도 아니고 여기 한동안 살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매치기를 당하는 거는 정말 한순간이고, 제가 해준 이야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운이 좋았느냐 나빴느냐 정도의 차이지, 뭐 정말 조심하고
내가 뭐 부주의하고 이래서 일어난 일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왜냐면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소매치기들은 보통 사람들하고는 사고방식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쓰레기들은 아, 저거는 내 건데 저 사람이 그냥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일말의 양심 같은 게 없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의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사고방식이에요. 뭐 물론 제가 얘기를 해드린다고 해서 뭐 유럽이 무법지대고 공권력이 일을 안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얘네도 뭐 경찰 있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체 왜 유럽은 이렇게 소매치기가 많은가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오피셜 말고 그 합리적 의심으로 유추해보는 제 내피셜 썰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꾸 미래에 내가 하지마 이 자식아가 너무 그 뒤에서 이렇게 올리는데 뭐 말했듯이 저는 여아이런 중천금 스타일입니다. 뱉은 말은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조회수가 생각보다 빨리 많이 나오니까 제가 빠르게 업로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도 구독, 좋아요, 댓글 주시면 제가 또 이 구역의 그 관종러 아니겠습니까? 또 금방 영상 만들어 옵니다. 그러면 오늘 연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